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자, 먼저 3월 26일 월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첫 출발할 날인 만큼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의미를 부여한 채 오늘 장에 대응을 하셨을 텐데요. 자, 양 시장이 모두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코스피는 7.64포인트, 0.38%가 하락한 2019.19로 장을 마쳤습니다. 2020선대 장이 딱 끝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이 좀 닷새 연속 하락을 보이면서 오늘도 4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0.77%, 그다지 적은 폭이라고 하긴 힘들고요. 꾸준히 슬금슬금 내려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오늘 52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월요일부터 이러면 조금 힘이 빠지기 마련인데요. 내일부터 좀 중반부터 좋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에 애써 기대를 걸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023153-2613번 전화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013-3366-0110으로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자, 문자 참여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바로 보내시면 저희가 한 종목 한 종목 선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JW 중외신약, 차바이오 등 물어봐 주셨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에 적합한 종목들 저희가 골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정리해 주실 종목들은요. 네, 첫 번째로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포스코의 레포트입니다. 2012년 1분기 프리뷰, 부진의 끝자락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습니다.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는 확실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2분기에 고로업체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의견은 피력해왔습니다. 2분기에는 저가 원재료가 투입되는 가운데 철강 수요 성수기여서 제품 가격이 원재료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강세일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2분기 용선의 철강석과 강점탄 톤당 투입 원가가 44.7만 원으로 1분기 55.2만 원보다 7.5만 원 하락할 것입니다. 이에 반해 탄소강 톤당 평균 판가는 90.7만 원으로 1분기 93.2만 원 대비 2.5만 원 하락에 그칠 전망입니다. 따라서 스프레드가 톤당 5만 원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수요 성수기 영향으로 출하량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각각 3.5%와 90.9% 증가한 9조 1,700억 원과 6,59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는 모든 악재가 다 반영된 주가라고 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12개월 포워드 BPS 50만 7,632원에 목표 PBR 1.02배를 적용해 산출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철강 시황 부진, 그리고 중국의 낮아진 GDP 성장률 목표에 대한 우려, 그리고 1분기 부진한 실적 등 모든 악재가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PBR 0.78배로 역대 최저치에 가까운 밸류에이션 매력, 그리고 2분기 업황 개선에 따른 실적 턴어라운드 등의 호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기에 지금 현재의 주가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최근 2분기 원료 계약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실적 전망을 변경했습니다. 1분기가 예상보다 부진하지만 낮아진 원료 가격을 반영해 2012년 별도 기준 영업이익을 3조 1,550억 원으로 1.1%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근거로 들어 목표 주가 52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한 대림산업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부활을 넘어 비상하는 해외건설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주력인 사우디 시장과 함께 부활을 넘어 비상하는 해외건설이라는 제목을 첫 번째로 달았습니다. 지난 4년간 2, 3조 원대에서 정체되었던 대림산업의 해외 수주가 작년에는 6조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플랜트 EPC 일괄 수행 능력과 해외 부분의 전략 변화가 주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우디 시장이 초호황 국면에 돌입한 것이 결정적입니다. 사우디 시장은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새로운 업체보다는 이미 검증된 업체가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패키지 공사를 한꺼번에 몰아주는 경향 또한 다분합니다. 이러한 사우디 시장에서 독보적인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대림산업입니다. 두 번째로 4년간 7조 원대에 갇혀있던 외형이 곧장 10조 원대로 도약 중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사우디 시장만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대림산업의 3대 해외 시장 중 하나인 쿠웨이트에서도 초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재개되었습니다. 이미 수주한 것이나 다름없는 프로젝트가 22억 달에 달하는 점도 올해 수주 경쟁에서 대림산업의 차별화된 강점입니다.
괄목할 만한 수주 성과로 금년부터 고성장 국면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2008년부터 4년간 7조 원대로 벗어나지 못하던 매출액이 금년에는 8조 원과 9조 원대를 건너뛰고 곧장 10조 원대로 도약할 전망입니다. 이 같은 근거로 들어 목표 주가 12만 6천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증권에서 발간한 S1의 레포트입니다. 과점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프리미엄의 근간은 동사는 과점 시장의 동사는 과점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서 이익 안정성이 매우 높고 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으로 유사한 가입자 기반의 사업자 대비 마진 방어 능력이 뛰어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점은 S1에 대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정당성을 부각시켜줄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무인 보안 서비스입니다. 주력 사업인 무인 보안 서비스업은 현재 성숙 단계로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기대되는 구조적 성장 요인은 동사업의 신규 수요를 꾸준히 견인하고 있습니다. 약 연 5.6%의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신규 사업을 통한 성장과 그리고 종합 보안에서로서의 도약이 있다면은 S1에 대한 주가 전망 계속 밝아질 것이라고 봤는데요. 본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상품 판매와 정보 보호 사업을 통한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또한 이를 통한 비즈니스 영역 확대로 이익 창출 저변의 확장과 종합 보안 서비스 제공에서의 도약이 가능한 전망입니다. 현재 S1은 지난 10년간 트레이딩 레인지 최하단인 2012년 PER 11.9배 그리고 PBR 2.1배의 거래 중으로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과 유사하고 신용카드 사태가 일어났던 2004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거시적 환경과 당사의 견고한 펀더멘털을 감안시 동사의 밸류에이션은 아주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목표 주가 6만 3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포스코, 대림산업, S1 세 종목에 대해서 풀어드렸습니다. 특히 대림산업, 그 자회사죠. 여천 NCC가 뭐 이래저래 실적도 좋고 자회사 연결 실적 때문에 상당히 도움도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갖고 있는 유동자산을 모두 팔았을 때의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따라서 쭉 순위를 매겨놓은 거 보니까 국내에서 10위 안에 들어있을 만큼 상당히 탄탄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주실 두 분은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 샘플러스의 홍희진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잘 들립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예. 네, 자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걸까요? 대우건설 대우건설 비중과 예. 가격은 어떻게 되십니까? 11,100원에 100%예. 11,100원에 100%. 야, 전량 실으셨네요. 네? 네. 100% 전량을 지금 대우건설로 갖고 계시다는 예, 예. 뜻이시죠? 예. 네. 자, 그럼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걸까요? 계속해서 연구하고 이래가지고요. 네. 어떻게 건설주가 전망은 있을 것 같는데, 네. 어떻게 가격이 좀 빠질지 오를지 궁금해갖고요. 예. 요즘은 수급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을 때도 건설주에만큼은 특히나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물론 상당한 우량 기업들에 몰려 있는 거긴 하지만 건설업에 대한 매수 집중세가 타업종보다 높다라는 얘기도 있고 보면은 건설업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 작년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비중이 100%시라니까 자 우리 박성일 연구원께서 이 대우건설 앞으로 어떻게 풀어보는 게 좋을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 가지고요. 전화를 끊으시고 저희 답변 드리는 거를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대우건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같이 좀 시장이 조금 안 좋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날에도 건설주 대부분이 굉장히 좋았죠. 그중에서도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2.86%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내용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가 워낙 다각화되어 있죠. 국내 뭐 토목이나 건축 쪽 그리고 해외 플랜트 쪽 모두 3분의 1 정도의 비중으로 아주 양호한 수준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주주인 한국은행에서 가져간 이후로는 어느 정도 한국은행 물량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 이제 해외 물량 발주를 계속 해오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는 이제 12,000원까지 급등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PR 13배 정도 그렇게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구간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국내 쪽에서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띠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여타 건설주와 마찬가지로 해외 수주가 계속 이어져야 될 텐데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 계속해서 인프라 확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국내 건설사들 특히 대림이나 GS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수혜를 보고 있죠. 패키지 딜이라고 해서 인프라 전체를 통째로 지금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물산이나 대우건설 여타 다른 건설주들도 분명히 특히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 같은 경우는 2등, 3등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1등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워낙 업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뭐 사우디 중동 쪽 시장을 조금 더 열어준다고만 한다면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횡보 구간에서 비중을 더욱더 줄이실 필요는 없을 텐데 여기서 급등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물량을 좀 덜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략 종목을 잘못 선택했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지만 비중을 100% 가져가시다 보면 어떻게든 해외 악재를 비롯한 여타 다른 기타 악재들이 발생을 했을 때 대응하실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1,800원 한번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11,000원대를 좀 넘어가서 12,000원 가까이 간다고 하면 비중은 일단 50% 정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 한 해 일단 주도주 중에 하나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건설주입니다. IT와 더불어서 조선 건설주가 올 한 해 많이 주목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작년 그리고 재작년까지 많이 급등을 하지 못하고 소외를 받아왔던 업종이고 올해 대선과 총선에 좀 몰려 있으면서 정책적 수혜도 좀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가져가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중은 빠른 시간 안에 50% 정도는 덜고 보유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00% 전량 갖고 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요. 한 50% 정도로 절반 정도로 좀 낮춰보는 지금 가격대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신 종목 가운데 한 번도 채택이 안 되셨다고 하면서 LG화학을 여쭤봐 주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LG화학 40만 원에 40%십니다.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상당히 좀 악재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지금 시장 컨센서스 자체가 한 6,500억 정도 1분기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이 5천억대로 좀 떨어진다는 부분이 악재로 좀 작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배터리 사업부가 지금 분사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도 악재로 좀 여겨졌는데 근데 이제 배터리 사업부에 대해서는 뭐 크게 지금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지금 회사에 있는 사업부를 지금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주총 의결이 필요한데 이제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일단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자체가 예상보다 좀 좋지 않을 거라는 우려감이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지금 조금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일단은 실적이라는 거 좀 나와 봐야 알겠지만은 근데 이제 실적 부분이 좀 나왔으면 이제 나올 만큼 화학 업종에 대해서 악재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중국 쪽 가장 그러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중국 수요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쭉 찍었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지금 실적이 1분기가 지금 가장 좀 좋지 않다라면은 서서히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 경기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침체기에 접어들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죠. 그 이유는 그동안에 유동성도 많이 지금 공급을 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지준율 인하를 하면서 그러니까 경기를 조금 부양시킬 만한 여건을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화학 업종의 실적이 좀 바닥권인 인식을 좀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인데 이제 나올 만한 악재는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충격은 아무래도 더 이상 받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바닥 다지기 국면이 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차트를 보실 때는 좀 월봉으로 보시면서 지금 시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긴 관점으로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일단 지금 5월선에 대한 터치가 일어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 이탈이 일어났죠. 근데 이제 저점이 높아지면서 반등이 나오는 W차 패턴이 나와준다라면 일단은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LG화학이나 지금 호남석이나 다른 석유화학 업종의 문제는 뭐냐면은 유가가 오르는데 유가가 오른 만큼 상품값이 같이 오르는 현상이 지금 나와주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마진이 축소가 되면서 가장 문제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는 유가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좀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수요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폭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좀 개선이 돼도 상품값이 좀 탄력적으로
쪽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일단 1분기, 2분기 지나서 상반기에 바닥을 찍고 아무래도 하반기 정도에는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보자라는 관점이고요. 근데 이제 미리 리스크 관리를 못하신 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은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1차적인 지지선이 일단 무너졌어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도가 같이 나오면서 거래가 실리면서 무너졌는데 여기서 뭐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30만 원을 일단은 손절 가격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30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매수하신 가격을 1차 목표가 40만 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지금 한 45만 원 정도까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설정하시는 게 좀 맞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은 나중에 상품값이 반등이 나오고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아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면 하반기 쪽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그동안 반영시키지 못했던 주가 상승을 한 번에 반영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 어렵긴 하지만은 너무 우려감보다는 좀 기대감을 갖고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AP 시스템입니다. 13,950원에 20%입니다. 예,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AM, OLED 테마로 묶여서 그동안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가를 봤을 때 그렇게 싼 상황은 아닙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많이 부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상황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냥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AP 시스템이나 뭐 덕산 하이메탈이나 SFN이나 최근에 모두 박스권 중단,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AM, OLED 관련된 실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M, OLED 같은 경우는 LCD를 대체하는 수요인 만큼 분명히 향후 성장성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LCD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포트를 많이 AM, OLED 쪽으로 몰아줬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고 성장성만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하신 단가가 지금 13,950원 정도신데 매수하신 단가가 지금 현재 가격에서 크게 마이너스는 아니시고 비중도 나쁘지 않습니다. 향후 성장 동력을 생각을 해보고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상장이 4월부터 추진이 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분명히 성장 동력을 있는 종목이면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손절을 생각하시기보다는 보유 의견 정도가 좋으실 것 같고요. 아주 크게 봤을 때는 지금 10,000원부터 17,000원 정도의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조금 작게 봤을 때는 이제 12,000원부터 15,000원 정도의 단기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박스권에서 수렴 구간이 조금 필요한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렴을 해가면서 기관 또는 외국인의 매집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아직까지 수급 상황을 봤을 때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 모습이 양호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그렇지만 성장성 자체는 분명히 검증이 되어 있고 이런 성장성에 대해서는 덕산 하이메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죠.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2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기관에 아주 대량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항상 24,000원, 5,000원대까지 올려놓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3만원대 위에서는 아직도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조금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P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000원이 깨져서 12,000원 초반 부분에서는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서 한 35% 정도까지 가져가시는 전략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15,000원 이상에서는 비중을 조금 더 줄이면서 철저하게 현재는 박스권 대응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AM, OLED 관련된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발주가 계속해서 이어질 때 다시 한번 박스권 돌파한 신고가 영역에서 매수를 해볼 만한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보유 그리고 15,000원에서 매도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전화 연결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상하게 꼭 한 번 처음 부를 때는 다들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자, 예.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걸까요? 궁금한 게, 아시아나 항공인데. 네, 아시아나항공. 네, 가격과 비중은요? 8,000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네, 계속 자꾸 좀 내려가가지고. 네. 언제쯤이나 회복될까, 그 기미가 있는가, 그 문양을 해보라고 그래요. 사신 가격에 대비해서 지금 움직임이 좀 이러하니까 좀 언제쯤에나 본전 회복이 가능할지 그게 궁금하신 거군요. 예, 그게 궁금하고. 네. 그 아시아나 항공이, 예로 보면, 한 언제쯤이나 좀 오를란가, 그 문양을 해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뭐 지금 여러저래 뭐 금호 그룹 전체 상황이 조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반드시 좀 있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우리 예. 홍의진 전문위원께 아시아나항공 과연 본전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 흐름이 가능한 것인지 앞으로 움직임은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죠. 예, 예. 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일단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계열사, 뭐 금호 타이어, 아시아나항공, 금호 산업인데 일단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상구 회장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금호 산업 쪽과 그다음에 박창구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금호 석유화학으로 이제 두 개의 사가 좀 분리가 돼 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금호 산업 계열사들은 지금 재무적으로 상당히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옛날에 대우건설 인수 과정에 있었던 자금 문제가 상당히 좀 아직까지도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악재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자본 잠식이 좀 일어났었고요. 작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과정이 쉽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현재로서는 수요 부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고 환율이 지금 워낙 강세 기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지금 최근에는 워낙 약세 쪽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봤을 때 유가보다는 유가에 민감하긴 하죠. 근데 이제 그만큼 환율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워낙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되면 아무래도 해외 차입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축소가 좀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유가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싸게 들여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원화가 강세가 될 경우는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내 여행객 같은 경우도 원화가 강세를 될 때 해외를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하락을 해야 아무래도 지금 항공주, 뭐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상당히 좀 좋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환율 좀 급등이 나왔죠. 6원 30전 정도 급등이 나오면서 1140원을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분간 이렇게 환율이 지금 급등하는 흐름이 연출될 경우에는 항공주가 지금 급등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따른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좀 턴해줘야 환율이 지금 안정이 되면서 항공주가 같이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텐데 그러한 흐름이 아직까지 좀 나오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일단은 상당히 좀 하락의 요인이다라고 이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는 일단은 좀 지지권이 확보가 되기를 조금 더 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차적인 지지권이 지금 이탈을 할지 말지는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 6,800원 부근이죠. 그러니까 그 라인이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은 손절을 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1차적인 목표가는 한 8,300원까지 전 고점이겠죠. 지금 그 2월달 고점까지 반등을 노리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큰 폭으로 이탈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꺾이지 않으면 원화가 강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6,800원의 이탈만 없다라면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원금까지도 회복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 관리는 6,800원 이탈될 경우에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 수치 자체는 일단은 좀 여유롭게 좀 기간을 좀 두시고 좀 바라보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차바이오엔을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12,400원에 30%입니다. 예, 배아 줄기세포 치료제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차바이오엔인데 작년 한 해는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죠. 10,000원부터 이제 15,000원, 16,000원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해 이제 메디포스트를 비롯해서 차바이오엔 모두 이게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련된 RNL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주가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큰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올해 테마 시장 같은 경우는 대선과 총선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 수혜주 또는 SNS 수혜주 아니면 개별 대선 주자의 그 테마주들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큰 폭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기관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일단은 1년 전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최근 5일까지도 계속 매도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고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거래 부진으로 빠진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차바이오엔 시총이 한 6,800원 정도 되는데요. 영업이익이 60억 원 정도, 그러니까 PR이 100배가 넘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고평가 영역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급등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테마가 좀 붙어줘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에 조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그에 관련된 것들을 좀 찾아봤을 때 좋은 면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한 정책 수혜를 조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부각이 될 수 있지만 시기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보유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12,400원에 30% 정도 매수를 하셨는데 20% 조금 안 되게 손실이 질 텐데 이번 주가 중요한 분기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전 저점이었던 이제 10,000원 정도 부근에 와 있는데요. 여기서 지지를 못하고 장대 음봉과 함께 10,000원을 강하게 이탈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을 해서 예전 저점이었던 7,800원대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봤을 때는 큰 폭의 상승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지표가 혼합되고 있는 12,0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분명히 논리적으로는 맞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를 비롯해서 제약, 바이오, 신약 개발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노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 그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거래를 통한 그 테마가 붙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셔서 긴 시간 동안 기다리는 건 어찌 보면 이제 기간 손실을 보실 수도 있고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가격 손실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한번 확실히 지키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다우기술입니다. 다우기술 14,650원에 20%네요. 네.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SI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인터그레이션이라고 해갖고 시스템 통합.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에 대해서 저 IT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고 좀 통합 관리까지 같이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문제는 지금 최근에 뭐 SNS 테마로 좀 부각되는가 싶더니 뭐 최근에 조금 다른 SNS 테마가 좀 부각되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움직임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시총 비중이 낮은 종목들, 그러니까 시총 규모가 작은 종목들이 테마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은 나오지만은 덩치가 큰 애들, 뭐 지금 SK컴즈라든지 다우기술 같은 종목들은 움직임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라는 걸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종목 가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나 뭐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나 굉장히 좀 좋은 기업에는 틀림없지만은 일단 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약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차트상 흐름을 보셔도 21선에 대한 안착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21선의 돌파 시도가 좀 나오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좀 밀리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쌍봉 이후에 주가는 한 차례 좀 밀리고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지선이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았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61선도 이탈을 하면서 주가 자체는 역배열로 지금 접어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관들의 수급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뭐 큰 폭의 이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기관들이 뭐 크게 매도하는 상황도 아닌데 주가는 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나 아직까지 뭐 지금 시세를 본격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시기는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서는 지지권 형성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부터 어떠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를 좀 급등시킬 것인가가 가장 좀 중요한데 첫 번째로서는 아직까지는 좀 기간 조정을 좀 더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1선이겠죠. 121선을 일단 손절가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21선입니다. 21선이 안착이 이루어져야만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충분히 좀 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1선 안착 이후에는 16,0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키움증권 최대 주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키움증권 지분 가치만 7,000원 가량 되기 때문에 지금 시총보다 좀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그 이외에 사람인 HR이라든지 뭐 실적도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가치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보유하셔가지고 일단은 매수가 이상에 일단 매수가 이상에서 매도하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손절가만 좀 잘 지켜주시면 좀 될 것 같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세 번째 전화 연결 또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네. 종목은요? 아이테스트 아이테스트. 예, 가격과 비중은요? 3,240원 하고요. 네. 35%요. 45%, 35%. 예. 네, 자, 궁금하신 점은요? 그거 실적이 좋고 괜찮다고 해서 샀는데 네. 해가지고요. 전에 초보거든요, 제가. 아, 초보세요? 그런데 제가 정치 테마에 들어갔다 손해를 많이 봐서 아, 예. 좀 놀래가지고 이것도 또 그런 식이 아닌가 해가지고. 아, 일단은 뭐 테마주를 좀 건드리셨다가 이게 좀 잘못된 실패를 하셨군요. 예, 그래서 이건 실적이 좋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자, 들어갔는데 지지분이란 것 같아서. 예. 앞으로 전망 좀 보고 네.
목표가하고 손절가 같은 것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 투자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뭐 한 2달도 안 됐어요. 2달도 안 되시고, 근데 처음 들어서 이게 하신 게 정치 테마주를 손을 딱 대셨군요. 네. 예, 다음부터는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그런 쪽은. 예. 예, 기업 실적에만 감사합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그럼 우리 그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께서 아이테스트 예. 과연 이것도 정치 테마주처럼 이렇게 좀 위험한 건 아닌지 그 점에 대한 그 분석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지 초보자의 예.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회사는 잘 고르셨다고 봐야겠죠. 아이테스트의 주력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D램이나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쪽 테스트를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국내에 이런 테스트를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독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D램을 비롯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가 물량을 줄일 이유는 전혀 없죠. 거의 치킨 게임의 승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량은 계속 가져갈 거고 비메모리 쪽은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고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매출이 급증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아이테스트 영업이익률이 지금 20%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도 영업이익률만 꾸준히 유지를 해준다고 하면 지금 현재 3,000원이라고 하면 PER 한 7배 정도 매우 싼 구간에 있고 성장성도 충분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영향이라고 한다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재적인 물량들이 조금 나오고 있고 예전에 투자를 했던 창투사를 비롯한 몇몇 기관에서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물량들이 조금 소화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수혜를 여러 가지 반도체 업체들, 반도체 부품 업체들이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급등을 한 인터플렉스의 상황만 보더라도 알 수 있겠지만 분명히 대형사인 삼성전기나 삼성 SDI에서 받아가는 물량들 자체가 이제 IT 부품 업체로 좀 넘어온다고만 하면 급격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 구간까지 견디시느냐 못 견디시냐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손절 라인하고 목표 주가를 좀 정해드려야 될 텐데 개인적으로 목표 주가는 3,690원으로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중장기 보유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본인의 투자 성향이 굉장히 단기적이다라고 한다면 그 직전 고점이었던 3,600원 사이에서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2,695원에서 저점을 형성을 했는데 2,695원이라고 하면 PR이 한 5배 정도 매우 싼 구간입니다. 이 정도까지 밀릴 거라고 다시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보였던 이 장대 양봉 정도 3,000원 미만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3,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00원에서 한번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시고 이때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고 그냥 거래 없이 빠진다고 하면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장대 음봉이라고 한다고 해도 한 번 더 매도를 하시고 접근을 해볼 만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보유 한번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장기적인 보유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신팩입니다. 신팩 6,400원에 40%입니다. 네, 신팩 같은 경우는 기업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이제 좋은 기업인 만큼 주가 상승 탄력이 강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기관들이 좋은 종목, 안 좋은 종목 할 것 없이 다 지금 내다 팔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지금 매도를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좋은 종목도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안 좋아 보일 수가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악재인데, 그러니까 신팩 같은 경우는 크게 우려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기업 자체가 굉장히 성장성이 좋고, 그다음에 지금 자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부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방사는 뭐 자동차라든지 IT에 지금 어느 정도 수요가 좀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면 앞으로 주가 상승 탄력도 상당히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들의 매도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급락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컨트롤하는 종목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관들의 매수 매도에 따라서 좀 휘둘리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관의 매도는 상당히 좀 크게 나온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염려가 되는 시점이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지금 저가 매수에 가담하실 수 있으면 가담하시면 좋겠지만은 근데 비중 자체가 굉장히 좀 크시다라는 게 좀 약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481선, 5,100원 라인, 그 라인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은 1차적인 목표가는 지금 전고점, 지금 3월
초의 고점이겠죠. 그 6,400원 매수하신 가격 근처까지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 근데 이제 6,400원까지 도달했는데 만약 시장 상황도 괜찮아진다라면은 그 이상 뭐 7,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관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보이고 나서 그다음에 이 종목도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이는 구간. 지금 차트상 보이면은 차트상 보시면은 뭐 지금 1월 말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2월달 초 구간 이런 구간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옆으로 좀 기는 흐름이 좀 나와준 다음에 급등이 좀 나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손절가 5,100원, 1차적인 목표가 6,400원, 2차적인 목표가는 7,000원 이상권까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나. 그러니까 이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다는 것만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JW 중에 신약인데요. 8,560원에 30%입니다. 예, JW 중에 신약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의 움직임이 JW 크레아젠과 많이 연동이 되고 있죠. 자회사 JW 크레아젠의 간암세포 치료제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작년에 13,250원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좀 토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다른 제약 바이오 업종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12,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물량을 털어내고 있고 최근에는 거의 손을 대고 있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중심으로도 테마가 형성이 되기에는 아무래도 지금 많은 그 개인 매수세들이 다른 테마 쪽으로 많이 붙어 있죠. 최근에는 SNS 쪽으로 많이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JW 중에 신약을 비롯한 여타 무슨 일양약품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 대부분이 다 거래 없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테마가 언제 다시 형성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형성은 되겠죠. 우리나라 시장 구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분명히 형성이 될 텐데 그때가 언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투자 전략은 분명히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약이나 바이오 신약 개발주로 가시기보다는 분명히 IT 부품주나 자동차 부품주, 조선 쪽 기자재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테마주 쪽에 붙는다고 하면 총선이나 대선 쪽 물론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붙어서 개인들 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이런 거 들고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기다리시는 건 좋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일선 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200일선은 일단은 기존에 많이 장기 추세를 형성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200일선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JW 중에시나 큰 폭의 하락이 다시 한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8,000원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테마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만 하면 단기적으로 박스권 하단 부분 다시 뚫고 올라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00원대 초반까지 온다고 하면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고 포트를 다시 한번 짜시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모빌리언스입니다. 5,150원에 20%입니다. 네.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하신 가격 지금 5,1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하신 가격 대비 지금 수익권이시죠.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 지금 전고점의 돌파 여부가 상당히 좀 불투명하다라는 데 있죠. 근데 이제 매수세가 얼마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고점에 대한 돌파가 될지 안 될지는 지금 판가름이 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지금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결제 대행 업체겠죠. 모바일 결제 대행 업체인데 어떤 것을 뭐 인터넷이나 뭐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셨을 때 이제 문자로 뜨는 걸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주식회사 모빌리언스 그러니까 문자 자막이 이제 들어오는 걸 확인해 보셨을 텐데 그 결제 대행을 해주는 업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지금 작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129억, 매출액 800억에 130억 정도 영업이익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진율도 한 15% 정도 양호하게 지금 나와주었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도 주가 자체는 비싸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제값을 받는다라면 추가 상승이 충분히 좀 가능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테마가 또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삼성 쪽에서도 신수송 사업으로서 지금 모바일 결제 시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진출을 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지금 모바일 관련주들이 지금 꿈틀대고 있는데, 과거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그 헬스케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헬스케어 지금 사업에 좀 진출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급등한 사례를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흐름을 조금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로서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5,000원 라인만 깨지지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지금 종가상으로 5,000원 라인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1차적인 목표가는 6,000원 좀 설정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6,000원까지 돌파가 되면은 고점까지 한 7,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갖고 좀 바라보셔야 될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매도가는 5,000원, 1차적인 목표가는 6,000원 정도 좀 설정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해보자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뷰웍스입니다. 뷰웍스 1,500원에 30%입니다.
예, 뷰역스 같은 경우에는 의료 장비 업체 중에서 상당히 재무 구조를 비롯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입니다.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률 한 70억 정도 나오는데 시총을 계산해보면 한 13배 정도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배 그렇게 싼 가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에 큰 점수를 주고 있는 건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의료기기용 디텍터 업체 중에서 1위인데요. 이 업체가 해외로도 진출을 해서 수출 비중이 지금 70%가 넘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이나 실적, 매출액 모두 다 매년 개선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게 가치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노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의료용 기기들의 디지털화는 급속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은 그러한 변곡점 구간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 고점이었던 15,850원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이 잠깐 접근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전에 급등했던 이런 구간들 보시면 기관이 잠깐 한 5거래일, 6거래일 연속으로 몇만 주, 크게는 한 10만 주 정도 사들여서 주가를 보양을 한 이후에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관심은 있는데 아직은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종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1,500원에 30% 정도 가지고 계신데 큰 손실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 3일 정도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 분명히 이평선이 모여있는 200일선 부근에서는 지지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출 비중이 워낙 높은 종목이고 삼성테크인 디지털 카메라 사업부 인력이 분사를 해서 예전에 만든 기업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기술력도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그런 기술력을 응용을 해서 디지털을 응용한 의료기기 업체 쪽으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한번 믿고 기다려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박스권 돌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1,500원이죠. 15,000원 돌파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9,000원부터 15,000원 정도 단기 박스권으로 한번 설정을 해두시고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들어오면 좋고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강성 주주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져가도 좋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시면서 1,500원 돌파했을 시에는 비중을 한 10% 정도 더 늘려도 좋을 만한 아주 우수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LG전자입니다. 87,000원에 10%를 갖고 계시네요. 네, 비중 자체는 크지 않으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3월 13일인가요? 지금 보시면은 뭐 동양이나 현대 쪽에서 뭐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올 거란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 한번 나왔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실적치가 예상보다 좀 좋지 않을 거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 한번 급락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지금 흐름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분께서는 이런 뉴스에 지금 집중해서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되시고요. 수급 상황에 좀 맞춰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동안에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9월 달부터 매수를 좀 많이 했는데 지금 그렇게 매수가 많은 만큼 매도도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의 물량이 70만 주 이상 쏟아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가 나올 경우는 61선 이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중 자체는 크지는 않으시지만은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면 좀 단기적인 대응에 좀 맞게 대응 전략을 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61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은 매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목표치는 21선, 21선이 안착이 되고 나서 어떤 방향성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61선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나서 1차적인 목표가는 한 89,000원 정도 좀 설정을 해 주시고 근데 이제 그 89,000원이 양호하게 안착이 될 경우에는 전고점 94,000원에서 한번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지지 구간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9,000원 1차적인 목표가, 2차적인 목표가는 94,000원, 손절가는 61선 정도를 좀 짧게 매매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LG U+입니다. 7,350원에 20%입니다. 예. LG그룹의 LTE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집중적인 프로모션의 수혜를 좀 보고 있는 LG U+인데요. 일단 기관 수급 동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거래를 연속해서 누적해서 한 170만 주 정도 들어와 있고요. 1거래를 보면 한 430만 주 정도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명히 수급 상황이 좋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는 않을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LTE 관련 프로모션은 현재 LG가 가장 공격적으로 하고 있죠. KT나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인프라 구축에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휴대폰을 사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프로모션이 KT나 SKT는 걸려있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를 이용해서 LTE 관련된 점유율은 많이 LG가 확대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요금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타 통신 서비스를 통해서 LG U+의 실적은 1분기, 2분기에는 분명히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 7,350원이라고 한다면 약간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지만 크게 무리가 되는 가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7,960원까지 한번 가져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민 성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KT나 SK 쪽 가입자가 LG U+로 그렇게 심하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오는 대부분의 수요 자체가 매출은 증가를 할 수 있을지언정 영업이익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프로모션에 단기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수요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8,000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 LG U+는 다시 한번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한번 위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박스권을 뚫고 다시 한번 10,000원, 12,000원 이런 식으로 가길 기대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확실히 대응을 하시면서 6% 그리고 7%, 8%의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파트론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14,000원에 40%입니다. 네. 일단은 문제점은 비중이 크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대응을 못 하셨으면 홀딩 관점인데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핸드폰 매출이 계속해서 좋아지면 파트론 역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차트상 흐름으로 보셨을 때 흐름이 좀 좋아지는 것 같다면 오늘 좀 무너졌죠. 근데 이제 기관의 매도가 좀 크게 나온 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셨을 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는 대칭 삼각형 패턴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문제가 될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좀 좋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돌파 기대를 좀 높여질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이 밀집을 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밑으로 꺾일 경우 확실하게 손절가가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응이 좀 쉽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12,800원, 12,800원이 종가상으로 이탈될 경우에는 일단은 좀 매도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1차적인 목표가는 전고점까지 좀 설정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15,000 이상권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2,800원 손절가 좀 잘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1차적으로 15,000원, 2차적으로는 16,000원 이상권 돌파하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15,000원 돌파된 다음에 진단을 좀 다시 한번 받으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카본 꼭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6,760원에 20%입니다. 예,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본연의 사업은 문제가 전혀 되고 있지 않죠. 한국카본이 기존에 하고 있었던 이제 섬유 수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사업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좀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건 그냥 동양텔레콤 때문이죠. 동양텔레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감사 의견 보고서를 제출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동양텔레콤의 지분을 지금 한국카본이 53억 정도를 들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60억 정도 나는 한국카본이 동양텔레콤 지분 53억을 모두 떨어낸다고 봤을 때는 올 한 해 흑자를 내기는 상당히 어렵겠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주가를 논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여기서 반등을 하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동양텔레콤이 다시 한번 감사 의견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그게 적정이 나와야 될 텐데 동양텔레콤의 현재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700원까지 급등을 했던 동양텔레콤이 현재 상황에서는 312원 정도 그러니까 아주 지금 정리매매 기간이다라고 해도 믿을 만큼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감사 보고서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 접으시고 여기서는 일단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빠져나오시는 게 조금은 더 나은 전략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물론 동양텔레콤이 여기서 감사 의견 보고서를 제출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하는 패턴을 보여서 한국카본이 상승하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러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죠. 감사 의견 거절이라는 건 상패입니다. 상패라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큰 일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동양텔레콤만 보고 견디시기보다는 일단은 빠져나오시고 동양텔레콤 쪽 상황이 진정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간략하게 한 종목 STX를 하겠습니다. 14,050원에 20%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상당히 좀 좋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대응 자체가 굉장히 좀 쉬우실 거다라고 지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STX 관련 그룹주들은 조선업종이 반등이 나와야 같이 따라갈 수 있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그런 조선업종 자체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야만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만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시장 수급 대비 상당히 흐름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50원밖에 빠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손절가 라인을 121선이 이탈되면 아무래도 역별로 다시 한번 지금 추세가 좀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121선을 손절가를 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는 아무래도 지금 16,000원 전고점까지 좀 설정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시장은 아직까지 이탈은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꺾인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시기상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응대로 그러니까 121선 이탈되면 매도 그렇지 않으면 16,000원까지 그냥 들고 가겠다는 마인드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STX를 끝으로요. 지금까지 답변 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샘플러스의 홍희진 전문위원,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 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3월 장도 슬슬 이제 막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슬금슬금 조정도 받고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증시 아주 그냥 체력이 건실한 모습을 보이니까요. 너무 많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내일부터 뭐 상황이 반전될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자, 저희는 내일 좋은 소식 전해드리길 기대하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